어제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90일 동안 이어졌던 감사위원회 공백도 해소가 됐습니다. 제6대 손유원 감사위원장 체제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는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서는 최근 취임한 손유원 위원장과 지난 도의회 청문회부터 또 앞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방향까지 짚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취임하신 지가 일주일 정도 지났죠. 네. 네. 업무 파악 같은 건 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예,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KBS 보도도 있었고요. 또 도의회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자, 농지법을 위반했다라는 지적이 나온 그 농지 6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네, 청문회 때도 제가 밝혔습니다만은 농지법 위반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어저께부터 신등리 토지에는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앞으로 광영리 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위원회라는 게 이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동시에 이렇게 생겨난 조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외부에서 바라본 감사위원회 과거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중앙정부의 권한이 한 4,700여 건이 제주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중앙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보고 하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거는 중앙정부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잘 지켜지고 있고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신가요? 근데 이제는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수장으로서 이제 책임이 막중해지셨는데 네. 지난주에 취임사에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 성의껏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조그만 오류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하는 목적은 복지부동 내지는 직무 혜택 이거를 막을 수 있고 위민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장려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이 제도를 이제 받아들임에 있어서 사전에 많은 또 정보와 함께 또 노력을 좀 하셨나 봐요. 정보의 노력이라기보다 감사원에서부터 모든 감사 제도에서 이 적극 행정은 지금 권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적법성 감사보다는 성과 감사를 더 강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감사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바꾸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적법성 감사라는 것은 행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규의 준수 여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시정도 하고 이걸 징계를 주면서 고쳐나가는 과정인데요. 네. 이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경제성, 효율성 이거를 진단해보고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개선책도 제시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까지도 제시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성과성 감사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감사만 하는 기능에서 감사위원회가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패턴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기존의 적법성 감사는 아예 배제를 하는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네. 그건. 그럼 최근에 LH 발투기 사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거래를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문제 있는 거래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네. 그런데 이번 조사가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형식적인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퇴직자라든지 친인척이 아예 배제가 됐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공무원들의 거래를 확인하려면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이용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거를 받는다는 게 공무원은 가능하지만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는 받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추후에 뭐 다시 재조사 이런 거는 계획이 없고요. 예, 그거는 아직 방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 정보를 그 제출한 공무원 수가 한 7,100명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미제출자는 한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미제출자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연관이 없다는 문제가 결과가 없었다. 나와서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방역 업무를 맡은 그 현장 공무원들이 좀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서 이번에는 행정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방역 체제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네. 또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감사위원회가 또 독립적인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도지사 입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행정의 견제 역할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거 네네. 어떻게 좀 바꾸실 계획인지요? 이 문제는 결국 저희들 소속이 감사위원회 소속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때문에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공정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고 1차적인 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 제도에서 가능한 인사의 독립 이거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국까지가 감사위원장이 인사 제청권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앞으로 4급이나 3급까지도 확대해서 완전한 인사의 독립성을 꾀하겠다. 이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을 위해서는 감사직을 더 보강하고 확충해서 또 필요하다면 전문 교육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장님의 의지가 우리 도민들께 잘 전달됐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도민들께 신뢰받는 감사위원회 수장으로서 또 제 역할과 또 책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